마을의 우물물은 맑고 달콤해 마실수록 젊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생고기를 탐하고 손톱은 길고 날카롭게 변한다. 밝혀진 진실은 참혹하다. 우물 바닥에는 썩어가는 여우 요괴의 시체가 있었고 그 물은 요기를 머금어 사람들을 피에 굶주린 노예로 바꾸고 있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반야월이라 불리는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밤이 찾아오면 짐승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하고 고요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탈진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았지만 인심만큼은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고 밤하늘에는 은가루를 뿌린 듯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하여 누구나 이곳에 오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여름,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지독한 가뭄이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은 대지를 바싹바싹 태워버릴 듯이 매일같이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허연 자갈들만 뒹굴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애써 심은 농작물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술도 타들어갔고 깊은 한숨소리가 집집마다 담장을 넘어 흘러나와 온 마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오래된 기와집에는 순이라는 착하고 맑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늙은 하인 칠성 어르신과 단둘이 집을 지키며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을의 다친 일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순이 내 집 마당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기로 유명했으나 이번 가뭄 앞에서는 그 우물조차 견디지 못하고 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도 퍼 올려지는 것은 흙탕물 섞인 찌꺼기뿐이라 순이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설치던 순이는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분명 물이 말라버린 우물일 텐데 마치 깊은 계곡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콸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목이 말라 헛소리를 듣는 것인가 생각하여 고개를 저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맑게 들려왔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순이는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우물가 주변으로 묘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우물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우물 안에는 언제 솟아났는지 알 수 없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투명했고 마치 검은 옥구슬을 녹여놓은 듯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물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였는데 보통의 물 비린내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 피어난 이름, 모를 야생화의 진한 향기 같은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한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두레박에 담긴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손을 대보니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할 만큼 시원한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순이는 홀린 듯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달콤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워 마치 몸속의 찌꺼기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쳐있던 몸에 알 수 없는 활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순이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칠성 어르신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다급한 부름에 잠에서 깬 칠성 어르신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해온 칠성 어르신은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에 가득 찬 물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씨,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칠성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탄하며 순이가 건넨 물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신 노인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신 칠성 어르신은 갑자기 허리를 쭉 펴더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힘차게 팔을 휘저어 보였습니다. 이것 참 신기한 물이로구나. 눈이 맑아지고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이 마치 보약을 한 채 먹은 것 같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연신 감탄하며 우물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칠성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물이 지나치게 달고 향기로우며 그 효능이 너무나 즉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뭄에 지친 상황에서 물이 생긴 것은 분명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인의 집에 우물이 터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 한 모금이 귀한 때라 마을 사람들은 양동이와 물동이를 들고 순인의 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순인은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물이 아주 맑고 시원해요. 순이는 찾아온 이웃들에게 물을 퍼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물물을 받아 마셨고 물을 마시는 순간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밧질로 허리가 굽었던 김서방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거운 물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으며 눈이 침침하다던 박노인은 멀리 있는 산의 나무가 보인다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하얗게 셌던 이장 어른은 물을 마신 지 반나절 만에 머리카락 뿌리가 검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순인의 우물을 신비의 약수라 부르며 찬양했고 이 소식은 산 너머 다른 마을에까지 전해질 기세였습니다. 마을은 가뭄의 고통을 잊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밤늦도록 순인의 마당에 모여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순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이건 분명 산신령님이 순이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 내려주신 선물일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칭찬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순이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보람을 느꼈지만 물을 퍼올릴 때마다 맡게 되는 그 진한 꽃향기가 점점 더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던 향기가 이제는 왠지 비릿하고 끈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날이 더워질수록 우물물의 인기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물로 지은 밥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돌았으며 국물 맛은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깊은 감칠맛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물이 맛있다며 보채고 어른들은 물을 마시면 피로가 싹 가신다며 수시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순이는 하루 종일 물을 푸느라 팔이 아플 지경이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이는 칠성 어르신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낮잠을 주무셔야 할 시간에도 칠성 어르신은 쉴 새 없이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번들거리는 광채를 띠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게 그르렁거리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다 몸 상하십니다.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렸지만 칠성 어르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기씨, 걱정 마십시오. 힘이 남아돌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무렵 우물가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이 조용해지자 순이는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우물 안의 물은 여전히 찰랑거리고 있었고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핏물처럼 보여 순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저 맑은 물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예민함을 탓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예전의 평온한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축들도 불안한 듯 헛간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우물물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순이를 밖으로 불러내는 손짓 같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낮에 느꼈던 그 비릿한 느낌 때문에 순이는 짐짓 침을 삼키며 갈증을 참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순이는 결국 참을 수 없는 갈증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둔 물을 마시려다가 문득 낮에 길어놓은 우물물 항아리에 눈길이 갔습니다. 달빛이 부엌 창살 틈으로 들어와 항아리를 비추고 있었는데 물 표면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홀린 듯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풍겨나오는 향기에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순이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우어 하는 낮고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순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둘러 부엌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담장 너머 길가에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길게 늘어뜨리고 걷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비틀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 입으로 가져가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순이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분명한데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산짐승이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칠성 어르신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의 방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그림자가 문창 호지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머리를 긁거나 몸을 뒤척이는 등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오늘 하루 동안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지만 그 생기는 건강함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들떠있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물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고 서로 먼저 물을 받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다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소 양보를 미덕으로 알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겁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줄을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탐욕스러운 눈빛은 순이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앞집 사는
젊은 세댁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얌전하고 말수가 적었던 세댁은 머리를 산발한 채 물동이를 들고 와서는 순이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허겁지겁 물부터 들이켰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옷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묻은 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이야, 이 물 정말 최고야. 밥이 안 넘어가. 물만 마셔도 배가 불러. 세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어귀의 개들이 떼를 지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개들이 우물가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마을 밖을 향해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일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물가 주변의 풀들도 하루 사이에 훌쩍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저 자란 것이 아니라 잎이 검푸르고 억세져서 마치 가시덤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우물물이 닿은 곳마다 기이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칠성 어르신을 찾아가 상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이 장작을 패고 있는 뒤뜰로 갔을 때 순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칠성 어르신이 굵은 통나무를 도끼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쩍 쪼개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 어르신의 손톱은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길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검은 털이 듬성듬성 돋아나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칠성 어르신이 공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는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진 듯 보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기씨 오셨습니까? 칠성 어르신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순이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르신, 손이 왜 그러세요? 순이의 떨리는 질문에 칠성 어르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황급히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부었나 봅니다. 별일 아닙니다. 어르신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순이는 그 태어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니, 이 마을 전체에서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우물이 원인임을 직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우물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낮의 태양 아래서도 우물은 검푸른 입을 벌린 채 마을 사람들을 삼킬 듯이 고요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야월에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된 농사일에 지쳐 초저녁부터 그차 떨어졌을 사람들이 횃불을 밝혀들고 밤늦도록 밭을 갈거나 집을 고치는 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쿵쿵거리는 망치질 소리, 낯을 가는 섬뜩한 소리, 그리고 이유 없이 터져나오는 높은 웃음소리들이 밤 공기를 가르고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방 안에 앉아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란스러움을 들으며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분명 마을에 활기가 도는 것은 좋은 일일 터인데 그 활기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앞두고 흥분했을 때의 거친 숨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덴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물은 밤이 되자 더욱 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푸른 안개가 담장을 넘어 마을 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거덕 열리며 이웃집 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컸던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헐레벌떡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물
물을 좀 다오.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미쳐 두레박을 건네기도 전에 그는 맨손으로 우물물을 퍼서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물을 마시는 박서방의 목을 대가 꿀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물을 마신 그는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긴 숨을 내쉬었는데 그 숨결에서 비릿한 쇠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순이 아가씨, 이 물은 정말 요물이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당긴단 말이지. 박서방은 입가에 흐르는 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킬킬거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순이는 그것이 흙인지 굳은 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간 뒤에도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풍경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마을 안을 돌아다니는 개들이 꼬리를 감추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거나 아예 마을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닭들은 대를 치지 않았고 외양간의 소들은 여물을 줘도 거들떠보지 않고 허공을 향해 겁에 질린 눈망울을 굴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짐승들의 이상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흥분하여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는 줄을 서는 질서조차 사라졌고 서로 먼저 물을 뜨겠다며 몸싸움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 왔어! 내 몸이 지금 불덩이 같단 말이야. 점장기로 소문났던 훈장. 어른이 젊은 청년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청년 또한 지지 않고 훈장 어른을 밀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늙은이가 물 마셔서 뭐 하려고. 힘쓸 일 많은 우리가 먼저 마셔야지.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웃 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앞에 둔 야수들의 다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말리려 다가가 보았지만 살기 띈 눈빛들에 압도되어 입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하나같이 초점이 흐릿했고 검은 자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순이는 유독 조용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칠성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전날과는 달리 우물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마당 구석에 있는 장독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칠성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왜 거기 계세요? 순이의 물음에 칠성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퍼쑥했고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칠성 어르신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걱정되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칠성 어르신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물 냄새를 맡으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는데요? 순이가 묻자 칠성 어르신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붉은 살점이 뜯고 싶어집니다. 날고기가 미치도록 먹고 싶단 말입니다. 순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채식만 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온 칠성 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손입니까? 칠성 어르신의 손톱은 하루 사이에 짐승의 발톱처럼 검고 두껍게 자라나 있었고 끝이 날카롭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의 털도 더욱 빳빳해져 마치 멧돼지의 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제 그 물을 마신 뒤로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무언가가 내 전기를 갉아먹고 대신 짐승의 기운을 채워 넣는 것 같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씨, 제발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은 약수가 아닙니다. 독입니다. 아니, 독보다 더 무서운 저주입니다. 어르신의 경고는 절박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 어르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르신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손에 닿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팔꿈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마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대낮인데도 묘하게 어둑어둑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태양빛이 누렇게 변색되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리며 걷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개울가 근처에서는 몇몇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는데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이 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니? 안에 있어? 대답이 없어 부엌 쪽으로 가보니 분이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오독오독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분이, 점심 먹는 거야? 순이가 다가가자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먹던 것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배가 고파서. 분이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바닥을 보니 쌀독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씹다 뱉은 생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생쌀을 씹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 너 괜찮아? 눈이 너무 빨개. 순이가 걱정스레 묻자 분이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상관하지 마. 너네 집 우물물이나 더 내놔. 그 물이 없으면 못 살겠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 분이는 갑자기 달려들어 순이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물 가져왔어? 물 좀 줘. 물! 그녀의 악력은 예전에 연약하던 분이가 아니었습니다. 손톱이 순이의 팔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순이는 기겁을 하며 분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생쌀을 씹고 날고기를 탐하며 서로를 물어뜯을 듯이 노려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떠돌이개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 있었는데 목덜미에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한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빨 자국은 늑대나 호랑이의 것이라기엔 너무 작고 개의 것이라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사람의 치아 자국이었습니다. 순이는 입을 틀어막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우물이 고요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물물은 맑다 못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썩은 내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냈습니다. 순이는 칠성 어르신이 있는 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분이가 생쌀을 먹고 개가 물려 죽었어요.
순이는 울먹이며 칠성 어르신에게 매달렸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침통한 표정으로 낫을 갈고 있었습니다. 숫돌에 낫을 가는 소리가 슥슥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어르신은 낫을 내려놓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의 욕망과 인간의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기씨,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달이 차오르면 놈들의 기운이 더 강해질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물을 찾아 이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물을 막아버릴까요? 순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우물을 막았다가는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아기씨와 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저 우물 밑바닥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칠성 어르신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몸을 묻겠습니다. 밤이 되어 제 안에 짐승이 깨어나 아기씨를 해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기씨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를 감시해 주십시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마을의 소리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크르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물물은 스스로 파도를 치듯 출렁거렸고 우물 안쪽 벽을 긁는 듯한 드득, 드득 소리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칠성 어르신과 함께 방 안에 숨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몸을 굵은 밧줄로 기둥에 묶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칠성 어르신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물을. 어르신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몸부림쳤습니다. 아기씨, 귀를 막으십시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문창호지에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든 존재들이 순인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장을 손톱으로 긁어대거나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물 좀 다오. 목이 말라. 누군가가 창문 바로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낮에 만났던 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쇳소리가 섞여 있었고 억지로 사람 흉내를 내는 짐승의 소리 같았습니다. 순이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마당의 우물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쿵, 쿵, 쿵. 사람들이 마당으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칠성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눈을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문 채 밧줄을 끊을 듯이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순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순인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마을 사람들은 방 안에 숨어있는 순이나 칠성 어르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우물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살점이 드러나 있었고 흙투성이가 된 맨발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좀비처럼 비틀거리면서도 맹렬한 기세로 우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서로 먼저 물을 차지하겠다며 밀치고 당기는 모습은 굶주린 들짐승. 때가 먹이를 두고 다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순이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고 길 가던 강아지에게도 밥을 챙겨주던 착한 사람들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도달한 사람들은 두레박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물 난간에 매달려 상반신을 우물 안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물을 퍼올리거나 아예 고개를 쳐박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접접, 후르륵. 물을 마시는 소리가 기괴하게 증폭되어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때 방 안 구석에서 칠성 어르신이 낮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아기씨, 저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칠성 어르신은 온몸을 밧줄로 묶인 채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물 마시는 소리가 어르신의 내면에 잠재된 짐승의 본능을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다가가 어르신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아들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순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칠성 어르신은 간신히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아기씨, 저들은 지금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삼키고 있는 겁니다. 칠성 어르신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저 우물 밑바닥에 무언가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고 피를 말리는 사악한 것이.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가 영영 짐승이 되고 말 겁니다. 어르신의 말은 공포스러웠지만 순이는 밖의 상황을 보며 그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물을 배불리 마신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러나자 그들의 행동이 더욱 기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당 곳곳에 흩어져 앉아 달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우. 그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여우의 비명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신체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에는 거뭇거뭇한 털이 돋아나고 있었고 손톱은 더욱 길고 날카롭게 자라나 흙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척추뼈가 기형적으로 튀어나오며 허리가 구부러졌고 턱이 앞으로 길게 빠져나와 영락없는 짐승의 형상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다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뾰족한 귀가 솟아있었고 엉덩이 뒤로는 풍성하고 긴 꼬리 모양의 그림자가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여우의 꼬리였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꼬리가 겹쳐서 일렁이는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림자에 꼬리가 있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칠성 어르신이 탄식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여우였구나. 묵은 여우의 짓이었어. 칠성 어르신은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산에는 천년 묵은 여우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홀려 전기를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긴다는 요물 말입니다. 가뭄을 틈타 놈이 우물을 차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자 광란에 휩싸였던 마당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배가 부른 짐승들이 식곤증에 빠지듯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더 이상 공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 어르신의 발작도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식은땀을 닦으며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씨, 지금입니다. 저들이 약기운에 취해 잠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물 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순이는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죽는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어르신은 여기 계세요. 순이는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움찔거렸지만 다행히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역한 짐승 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웃들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과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우물가에 가까워질수록 그 달콤하던 꽃향기는 사라지고 대신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치 무덤을 파헤쳤을 때 나는 냄새와 오래된 시궁창 냄새가 섞인 듯한 악취였습니다. 순이는 옷소매로 코를 막고 우물 난간을 잡았습니다. 우물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달빛이 비치는 수면은 기름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우물물은 온데간데 없고 검붉은 핏빗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로 비치는 것은 순이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인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거대한 짐승의 눈동자였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노란 눈동자가 물속에서 순이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주변으로 하얀 털뭉치 같은 것들이 흐느적거리며 떠다니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동물의 털이 엉겨붙은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물의 깊이였습니다. 원래 깊이를 알 수 없었던 우물이 지금 보니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얕아져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살점과 뼈가 뒤엉킨 거대한 형체. 그것은 분명 죽은 짐승의 사체였습니다. 하지만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부패가스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가스가 물에 녹아 달콤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칠성 어르신이 마신 물은 바로 이 썩은 여우의 시체에서 우러나온 물이었던 것입니다. 시체 썩은 물에 요기가 서려 사람들을 홀리고 그들의 몸을 짐승처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물속의 노란 눈동자는 사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체에 깃든 악령이 혹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요괴의 혼이 순이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크크크. 우물 안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안의 물이 소용돌이치며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맛있지? 더 마셔. 더 마셔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라.
목소리는 순이의 머릿속을 파고들며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비틀비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이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밧줄을 풀고 나온 칠성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밧줄을 푼 손목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기씨, 보셨습니까? 칠성 어르신의 비장한 물음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봤어요. 여우예요. 아주 커다란 여우가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칠성 어르신은 우물 쪽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놈이 모습을 드러냈군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놈은 다시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고 밤이 되면 더 강력한 힘으로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겁니다. 칠성 어르신은 순이의 손을 잡고 부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놈의 사체를 건져 올려 태워버리지 않으면 이 마을은 끝장입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헛간에서 굵은 쇠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 찬장에 모아두었던 굵은 소금 한 자루와 말린 쑥을 한 알음 꺼내왔습니다. 여우는 본래 불과 소금을 싫어합니다. 쑥은 놈의 요기를 잠시나마 억누를 수 있을 겁니다. 칠성 어르신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순이도 옆에서 횃불을 만들기 위해 헝겊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면 어떡하죠? 우물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잠시 고민하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놈의 사체를 건져 올리는 동안 제가 저들의 시선을 끌고 막아서겠습니다. 아기씨는 그 틈에 반드시 갈고리를 정확히 던져 놈을 낚아채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러다 어르신이 다치시면. 순이가 울먹였지만 칠성 어르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물을 많이 마셔 몸이 반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놈들과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아기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목숨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어르신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 늑대와 개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개와 늑대의 시간. 순이와 칠성 어르신은 무기를 든 전사처럼 비장하게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잠들어 있던 마을 사람 중 몇몇이 인기척을 느끼고 으르렁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쑥 다발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쑥 향기가 마당에 퍼지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리며 귀를 막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물로 가십시오. 칠성. 어르신이 소리치며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칠성 어르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발이 서 있었고 침입자를 발견한 맹수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기에액 누군가 괴성을 지르자 사람들이 칠성 어르신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틈을 타 우물가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쇠갈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물 앞에 선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우물 안.
그 깊은 어둠 속으로 갈고리를 던져야 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칠성 어르신이 위험해집니다. 순이는 우물 안간에 발을 디디고 섰습니다. 우물 안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검은 안개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순이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방어하려는 듯 했습니다. 물러가라.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속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순이의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 썩은 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요물아! 당장 나와라! 순이는 있는 힘껏 소리치며 쇠갈고리를 우물 안으로 던졌습니다. 첨벙! 묵직한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까지 기다리던 순이의 손에 묵직한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무언가 걸렸습니다. 아주 무겁고 끈적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갈고리 끝에 걸려들었습니다. 줄을 당기자 우물 안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야, 그것은 쇠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마당에서 칠성 어르신을 공격하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본체와 연결된 고통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밧줄을 당겼습니다. 우물 밑바닥의 저주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줄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에 연결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손바닥에서는 밧줄의 거친 마찰로 인해 피가 배어나왔고 어깨는 당장이라도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이 줄을 놓치면 칠성 어르신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영영 저주받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나와라. 제발 나와. 순이의 기합 소리와 함께 팽팽하던 밧줄이 아주 조금씩 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그에 저항하듯 크악 하는 기괴한 비명이 터져나오며 물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고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칠성 어르신의 상황은 더욱 위급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를 애워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칠성 어르신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다리를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쑥 다발을 휘두르며 그들을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러가라, 이 불쌍한 영혼들아. 정신 차려라. 어르신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쑥 타는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사람들의 접근을 잠시 막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기가 흩어지며 방어선이 뚫리곤 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우물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기씨, 서두르십시오. 놈이 나옵니다. 순이는 발이 땅속으로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첨벙, 첨벙. 우물 안에서 무거운 물체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물 밖으로 나온 것은 털이 다 빠지고 살점이 너덜거리는 거대한 머리였습니다. 두 눈은 원안에 사무친 듯 시뻘건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찢어진 입 사이로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우가 아니라 집채만 한 크기에 9개의 꼬리가 엉켜있는 구미호의 사체였습니다. 오래된 시체에서 나는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에 순이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마을을, 우리 사람들을. 순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겨 놈의 몸통을 우물 밖으로 완전히 끌어냈습니다. 철퍼덕, 묵직하고 축축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여우의 사체가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순간 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코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맞는 순간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고 속이 뒤집히는 도끼 그 자체였습니다. 사체가 우물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들은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거나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마당에 놓인 여우의 사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우의 사체는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썩은 살점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나의 잠을 깨우느냐? 사체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묘한 울림이 순이의 머릿속에 직접 들려왔습니다. 칠성 어르신이 비틀거리며 순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기씨, 지금입니다. 준비한 소금을 어서요. 칠성 어르신의 재촉에 순이는 정신을 차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소금 자루를 풀었습니다. 하얀 굵은 소금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이는 망설임 없이 소금을 여우의 사체 위로 흩뿌렸습니다. 악귀야, 물러가라. 부정을 씻어내고 썩은 기운은 사라져라. 순이의 외침과 함께 소금이 사체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사체의 살점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린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체는 고통스러운 듯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크아, 뜨겁다, 뜨거워. 여우의 원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너무나 처절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검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고통이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칠성 어르신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 죽습니다. 태워야 합니다. 불로 완전히 정화해야 끝이 납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리 준비해둔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헝겊이 활활 타오르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순이는 불타는 횃불을 여우의 사체를 향해 던졌습니다. 불이 닿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일반적인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여우의 요기와 소금의 정화력이 충돌하며 푸른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기묘한 불꽃이 사체를 휘감았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사체 전체로 번져나갔고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불길 속에서 여우의 형상이 몸부림치며 일어섰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허공을 향해 앞발을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원한을. 저주의 말은 불길에 휩싸여 끝을 맺지 못하고 사그라들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일그러진 표정을 짓다가 새벽바람에 찢겨 사라져버렸습니다. 역한 냄새 대신 쑥 타는 냄새와 무언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우의 사체가 불타오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괴로워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격렬한 구토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에, 액, 그들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은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 물은 그들이 며칠 동안 마셨던 우물물이자 여우의 저주였습니다. 끈적하고 시커먼 액체가 바닥을 적시자 사람들의 눈에 서려 있던 붉은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짐승처럼 길어졌던 손톱이 툭툭 부러져 나가고 돋아났던 털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지고 튀어나왔던 턱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순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사체를 완전히 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기씨, 어르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르신의 손톱도 다시 투박하고 주름진 노인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털썩 주저앉아 칠성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뜨거운 열기가 아닌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르신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지배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의 푸른 빛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불타던 여우의 사체는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우물 안의 물은 거짓말처럼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물이 있던 자리는 바짝 마른 흙바닥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롱한 상태로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순인의 마당에 누워 있는지, 몸이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픈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웃집 박서방이 머리를 감싸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선량한 박서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분이도 비틀거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순이야? 나 왜 여기 있어? 꿈을 꾼 것 같아. 아주 길고 무서운 악몽을. 분이는 순이를 보고 다가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몰골을 보고 놀라면서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나쁜 꿈은 다 지나갔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이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당 한가운데 있는 검은 재와 매캐한 냄새, 그리고 자신들의 몸 상태를 보며 무언가 큰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조용히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재를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아침의 풍경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지치고 초라해 보였지만 더 이상 짐승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검은 토사물 자국만이 남아 지난 밤의 광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대문 앞에 서서 떠나는 이웃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푹 주무세요. 그녀의 인사에 사람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공포가 아닌 평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대문을 닫자 순이는 긴장이 풀려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엉망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칠성 어르신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대접 떠왔습니다. 우물물이 아닌 빗물을 받아둔 항아리에서 뜬 물이었습니다. 아기씨, 목을 좀 축이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건넨 물은 달지도
향기롭지도 않은 밍밍한 물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 그 물은 세상 그 어떤 약수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우물은 이제 어떻게 하죠? 순이가 마당에 말라버린 우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담담한 표정으로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분간은 흙으로 덮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기운이 정화되고 나쁜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비가 오면 다시 맑은 물이 찰 것입니다. 진짜 물 말입니다. 어르신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조급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햇살은 간밤의 공포를 씻어내듯 마당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닭들이 뒤늦게 태를 치며 아침을 알렸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했던 일상의 소리들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흩어진 소금을 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부른 화. 너무 쉽고 달콤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지켜낸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순이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간밤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순이와 칠성 어르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남은 귀한 식량들을 조금씩 들고 왔습니다. 감자 몇 알, 말린 나물 한 줌, 아껴두었던 쌀 한 뼘박. 순이 아가씨, 우리가 미쳤었나 봐. 면목이 없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순이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가뭄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헛것을 본 거예요. 이제 다 괜찮아요. 순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 네 집 마당을 함께 치워주었습니다. 검은 얼룩을 닦아내고 무너진 담장을 고쳐 세웠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약기운에 의한 헛된 활력이 아니라 노동과 협동에서 오는 진짜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칠성 어르신은 덮어둔 우물가에 작은 제상을 차렸습니다.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쑥 한 다발을 올려두고 그는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쫓겨난 여우의 원혼을 달래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순이도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마른 생명들이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고 맑은 물로 목을 축일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상 위에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고 굳건히 타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그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며칠 전에 무겁고 불길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개들이 편안하게 엎드려 자는 소리가 들리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칠성 어르신이 끓여준 묽은 죽을 먹으며 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더 이상 요사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길을 비추는 고마운 등불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내일부터 다시 물을 길러 먼 계곡까지 다녀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왕복 반나절이 걸리는 고된 일이었지만 땀 흘려 길어온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고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순이는 피곤한 몸을 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만 그것은 악몽이 아닌 맑은 개울물 소리일 것입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사람들은 다시 인간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희미해져 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담장은 이웃들이 힘을 합쳐 다시 쌓아 올렸고 짐승의 발톱 자국으로 흉하게 패였던 마당은 칠성 어르신과 동네 청년들이 흙을 덮고 다져서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일손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그날 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순이와 칠성 어르신이 마을을 구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각사각 대나무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상쾌하게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물은 칠성 어르신의 말대로 두꺼운 판자로 덮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봉해 두었습니다. 요괴는 사라졌지만 우물도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르신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다시 십리박 계곡까지 물지개를 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고 투덜거렸을 그 길이 이제는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묵묵히 오가는 수행의 길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얻은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공짜로 얻은 달콤한 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동네 안악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나물이며 곡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인의 마당에서 다 같이 저녁이나 해먹읍시다. 고생한 순이랑 어르신 몸보신도 좀 시켜드리고요. 이장댁 며느리가 제안하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집집마다 쌀독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순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안악들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밥을 안쳤고 남자들은 장작을 패고 멍석을 폈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순인의 집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내내 쨍쨍하던 햇볕이 사그라들고 서쪽 산 너머에서 묵직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마른 흙냄새 대신 습기를 머금은 눅눅하고 시원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비다. 비가 오려나 봐.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일을 하던 어른들도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더니 후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괴가 만든 가짜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진짜 생명수였습니다. 와,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은 빗방울이 굵어지는데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비를 맞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빗물 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뛰어놀았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이 빗물을 머금고 색이 짙어졌고 말라 죽어가던 밭의 작물들이 고개를 들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순이도 처마 밑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웅장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빗물은 순이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비는 한참 동안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자 사람들은 처마 밑과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보리 섞인 밥에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각자 가져온 묵은 김치와 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밥을 한 술 크게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역시 밥은 땀 흘리고 먹어야 제맛이지. 며칠 전 그 물 마시고 배부를 때랑은 차원이 달라. 옆에 있던 박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 물은 입에는 달았지만 속은 헛배부른 것처럼 더부룩했는데 이 밥은 겉으로도 속이 든든하고 편하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사람들은 웃으며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과장이나 광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배부른 사람의 여유와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칠성 어르신에게 국을 더 떠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칠성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 보슬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한결 차분해지자 좌중의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인 훈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네. 우리가 너무 편한 것만 찾으려다 큰 화를 입을 뻔했어. 자연이 주는 시련도 다 뜻이 있는 법인데 요행을 바라다 귀신에 홀린 개지. 훈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숙연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짜로 얻은 풍요가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야, 잘 먹고 간다. 내일 물 기르러 갈 때 같이 가자. 친구 분이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이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날 밤 짐승처럼 번들거리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봐. 순이는 분이를 배웅하며 대문 밖까지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진동하는 밤거리는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켜진 호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일렁거렸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다시 집안에는 순이와 칠성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어르신은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 끝에 앉아 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담뱃불빛이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발 뻗고 주무십시오. 우물 속에 요물도 사라졌고 비도 왔으니 당분간은 걱정 없을 겁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깊고 묵직했습니다. 순이는 어르신의 옆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우물을 다시 열면 물맛이 예전 같을까요? 순이가 문득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칠성 어르신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물론이지요. 아주 시원하고 밍밍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물이 나올 겁니다. 단맛은 없겠지만 갈증을 진짜로 씻어주는 그런 물 말입니다. 어르신의 대답에 순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것들, 밍밍한 물, 거친 보리밥, 심심한 일상, 그것들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것을 순이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토독, 토독, 톡.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흙바닥을 두드리며 고요한 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개구리들이 비를 반기며 멀리서 개굴개굴 울어대고 풀벌레들도 젖은 날개를 비비며 화음을 맞추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소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눅눅했던 이불도 오늘따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기분 좋은 나른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물동이를 쥐고 산을 오를 것입니다. 다리는 아프고 어깨는 쑤시겠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길이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길어온 물로 밥을 짓고 칠성 어르신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칠성 어르신도 자신의 방에서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기 씨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을 사람들을 되돌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 마을에 삿된 욕심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충직한 기도는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은 비에 씻겨 완전히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반야월 마을은 다시 옛날의 그 평화롭고 순박한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흙내음이 방 안까지 스며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순이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옹달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서운 여우도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물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순이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세요. 창밖에는 촉촉한 밤비가 내리고 세상의 모든 소라는 어둠 속에 잠들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빗물에 씻겨 내려보내고 당신의 마음속 우물에도 맑고 투명한 평화가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옛 이야기 속 순이가 지켜낸 그 평온한 밤처럼 말이죠. 자, 이제 촛불을 끄고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